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교량이 무너지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곧장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대낮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생후 7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학생 노숙자 수가 1년 새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량이 공격을 받고 붕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대형 교량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초짜리 영상을 올리며 이란에서 가장 큰 교량이 무너졌다며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거라며 이란은 더 늦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협상에 제대로 임하라는 이란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2, 3주 동안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11%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팸 본디 법무장관의 경질 소식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 전역의 범죄의 대대적인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본디 장관이 자신의 정적 수사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의 오랜 군복무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육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아있지만 즉시 퇴임하며 후임 대행에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 부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교량 공습에 이란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랍 지역 곳곳을 폭격했다고 밝히곤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며 전쟁 전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곧바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지역 주요 교량 8곳을 잠재적 보복 작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요르단 동부 알 아지라크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전투기들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미군의 첨단 전투기와 드론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수도 마나마 인근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중동의 핵심 해군 거점입니다. 또 바레인에 있는 미국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폭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의 공식 확인이나 사상자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간첩 활동과 테러에 연루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첫 번째 조치라며 추가적인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교량 피격 전에도 혁명수비대는 아랍 지역 미국 철강,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곳곳마다 있는 미국 자본과의 합작시설 등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시설의 피해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오만과 함께 새로운 해협 통과 규칙을 작성 중이라며 전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40여 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걸프 국가 등이 참여했지만 미국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미국 뉴욕 대낮 번화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7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낮 1시 21분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도로를 역주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뒷좌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성인 여러 명과 유모차 2대가 있던 무리를 향해 최소 2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총에 맞았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들 간의 갈등과 연관된 범죄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버려진 오토바이를 찾아낸 뒤 용의자 1명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전복된 SUV에서 빠져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우즈의 모습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이 발견됐는데 우즈는 부상 치료를 위해 여러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사고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의가 분산돼 일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약물 운전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이거 우즈는 오는 5월 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지구를 떠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오늘 아침 달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발사체에 실린 한국의 큐브 위성은 우주 방사선 측정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서동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4, 3, 2, 1, booster ignition. 거대한 발사체가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우리 시간 어제 아침 7시 35분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체 뒤로 푸른 지구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발사 8분 뒤 우주선이 탑재된 로켓 윗부분이 분리됐고 Integrity Houston, for awareness, 2 minutes until ICPS maneuvers. 발사 5시간쯤 뒤엔 로켓 최상단에서 4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는 캡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일시적으로 우주선과의 통신 문제가 있었지만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캡슐은 오늘 아침 달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캡슐에 탑승한 우주인들은 달로 향하는 첫 여성, 첫 흑인, 첫 비미국 국적 우주인으로 각각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주 방사선으로 가득한 공간을 지나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르테미스 2호의 핵심 임무입니다. 발사체에는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큐브 위성 K-라드도 실렸습니다. 우주 날씨도 지구의 기상 날씨처럼 굉장히 급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관측되는 데이터는 향후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반세기 만에 달을 향한 새로운 인류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6.46%로 전쟁 이전인 2월 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택 구매 신청은 3% 감소했고 재융자 신청은 17%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아동 저축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계좌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현재까지 4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0만여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1,0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1,000를 먼저 넣어주는 저축 계좌입니다. 당국은 부모가 세금 보고 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기업도 추가로 돈을 넣어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학생 노숙자 수가 1년 사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학교혁신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에서 2024학년도 노숙학생 수는 6만 1,200여 명으로 한 해 사이 28% 급증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증가율 1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폭입니다. 노숙학생 가운데 약 76%는 라티노, 12%는 흑인으로 특정 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주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연방 지원 축소 등을 노숙학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8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최근 의료 사기 특별 단속 작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8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가짜 환자를 등록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59세 한인 고영주 씨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서류를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 씨는 자신을 간호사나 의사로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죄 판결 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수도권 주택 매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 6개월간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제도 시행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31.9%, 인천은 29.8% 감소했으며 서울 역시 20%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실거주 의무 등 절차가 강화된 것이 매수 위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이 올해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했던 미주 노선 진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윤철민 파라타 항공 대표는 미주 노선 취항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인천 LA와 인천 라스베가스 직항 노선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월 연방교통부로부터 운항 허가 잠정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다수의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자 파라타 항공의 취항 일정도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에너지가 1%대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경기 소비재는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며 부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핵심 전략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면서도 향후 2, 3주간 이란에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조기 종전 기대감이 사라지며 증시는 한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감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소식에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하고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거래일 대비 11.4% 급등한 배럴당 111.54달러를 기록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했지만 직전 분기보다 감소한 성적표를 내놓으며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3일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합니다. 다만 휴장일에도 3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고용지표의 향방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내일부터 4개 주 119개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과서 배부를 시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등 4개 주 119개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과서 약 3만 3천 권 배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교재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 대상 신규 교재가 포함돼 어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과 교육원은 앞으로도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94세 최경희 할머니가 최고령 수강생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와 공무원으로 일한 뒤 1981년 LA에 정착한 최 할머니는 암투병을 이겨내고 현재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90세 이상 수강생에게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배움의 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2025년 매출 5,9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약 11배 성장했습니다. 장거리 여객과 화물 부가 사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기단 확대와 운항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가 조리학 과정에 김치 제조와 발효 실습을 포함한 정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김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을 직접 조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제1회 밥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21일 입상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전역을 아우르는 첫 주단위 한인 상공회의소가 출범하며 한인 경제 결집에 나섰습니다. 헌터 김 회장은 한인 상공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플로리다 한인상인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특히 항공우주와 핀테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 투자와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전과 평화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더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 시간대인 현지 시간 1일 저녁 9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덜 급진적이고 더 합리적인 새로운 그룹과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지만 기대했던 종전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과 협상을 벌이는 향후 2-3주 동안 더 강력히 타격하겠다며 전쟁 지속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그래도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유보했던 전력과 석유 인프라까지 모조리 파괴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또 이란 공군과 해군을 괴멸시켰으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능력도 무력화됐다며 전쟁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자찬했습니다. Militarily,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and tonight I'm pleased to say that these core strategic objectives are nearing completion.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가 밝힌 향후 2-3주간 추가 공격이 이어지면 당초 설정한 4 내지 6주보다 최대 2주 정도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연설 직전까지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날 것이라던 트럼프가 종전 시점을 다시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전쟁이 초래한 혼란과 불확실성도 그만큼 길어지게 됐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조재행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승리 선언으로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Armed forces have delivered swift, decisive, overwhelming victories on the battlefield. Victories like few people have ever seen before.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2주 전에도 트럼프는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왜 아직도 이란에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And would soon have had missiles that could reach the American homeland, Europe, and virtually any other place on earth.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 말도 객관적 분석과 거리가 있습니다. 전쟁 전 미 정보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빨라야 10년 뒤에나 개발 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better prepared economically to confront this threat.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이번 전쟁이나 호르무즈 봉쇄에도 미국 경제는 끄떡없다는 주장인데 어느 나라든 석유 가격은 전 세계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쟁 이후 36% 상승했습니다. I have a suggestion.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미국 원유를 사라는 것도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유사들도 국내 정유시설이 상당수 수입산 중진류에 맞춰져 있어 미국산 원유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미국산은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중동산의 2배에 달합니다. 공화당 내 유명 전략가인 사라 롱웰은 대통령이 말하는 게 바보처럼 들린다고 썼고 뉴욕타임즈와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명확한 해결책이 빠진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쟁으로 인한 물가 충격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석 달 만에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평일 낮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평균보다 싼 가격에 일부러 검색해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쓸데없이 다니는 걸 좀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건 있죠.
키로수도 감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주유소를 검색을 하고 한 6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처 이동 간에 장거리 이동 간에 이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64원으로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국 평균도 1,920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기름값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라 3개월 만에 오름폭을 키웠는데 석유류가 9.9% 올라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가 17% 급등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등유가 10.5%, 휘발유도 8%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나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습니다. 문제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이달 물가가 더 뛸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항공료 위주로 아마 상승 요인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환율이나 아니면 물류비 상승 등의 복합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수입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피해 복구나 비축유 확보 경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전쟁 이전인 6, 70달러 수준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종전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있던 한국 증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 안팎 급락했고 환율은 다시 1,520원에 육박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1% 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도로 강한 타격 발언과 함께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 물론 장중 5% 이상 급락하며 올해 7번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꺾인 데다 배럴당 99달러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 가격이 연설 이후 108달러까지 튀어오르는 등 국제 유가도 요동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결국 코스피는 4.4% 하락한 5,234로 장을 마쳐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9%, 7% 급락했고 재건 기대감에 올랐던 건설업종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 넘게 급락해 하루 만에 1,100선을 내줬습니다. 2주 안에 좀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또 강압적인 좀 전쟁에 대한 지속성 그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했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가운데 1,501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다시 1,519원까지 올라 1,520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전쟁 장기화란 악재가 준 충격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빼고는 경쟁력이 전체가 다 약화되어 있는 이런 그 국내적인 요인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동 전쟁이 만약 지속되고 유가가 오른다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소나기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폭풍우와 같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이 그 방파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아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3,600만 명에게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세부 편성안을 하나씩 설명한 다음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1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차례, 경제는 18차례 언급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라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날선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어제 SNS를 통해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라며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한 데 대해선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직전 대구시장인 홍 전 시장이 역점을 둔 사업이 뭔지 등을 듣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다며 만나지는 않되 내가 자네를 도와주기는 하겠네 뭐 이런 뜻이 보입니다. 홍 전 시장의 지지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를 살리는데 헌신하라는 어찌 보면 저한테 대한 일종의 이제 충고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제 짐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 전 시장의 SNS 글에 대해 날선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돕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고, 진종호 의원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안 해줬다고 뒤끝이 장렬하고 있다며 본인의 말처럼 제발 정계를 은퇴하라고 힐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청년 당원 등에게 현금을 나눠준 김관영 전북지사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양자 경선을 통해 오는 10일 전북지사 후보를 선출합니다. 김 지사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무소속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까지 뉴스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기대하며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